여러분, 지금 현재 무릎 통증으로 계단 오를 때마다 두려우신가요? 아니면 가족 중에 통증으로 불편함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오늘 이 영상은 그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무릎이 망가지면 삶 자체가 달라집니다. 마트를 못 가고 경로당을 못 가고 외출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하자니 돈이 걱정입니다. 병원에 가서 물어보면 500만 원 이상 한다고 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그냥 참아보지 뭐. 그렇게 한 해가 지나고 또 한 해가 지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대한민국 정부가 이 수술비를 일부 대신 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병원이 알려주지 않습니다. 주민센터에서 먼저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신청하는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알아야 신청하고 모르면 그냥 날아갑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이 중요한 정보를 알게 되는 날입니다. 얼마를 지원받는지,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어디 가서 신청하는지, 순서 하나 틀리면 지원이 끊기는 이유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 영상 하나로 수백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무조건 도움되실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주변에 무릎 아픈 어르신 계시면 지금 바로 공유해서 알려드리세요. 그럼 지금부터 알아볼게요.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라고 하면 막연하게 비싸다는 느낌은 있는데 정확히 얼마인지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양쪽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면 보통 500만 원에서 1200만 원 사이가 나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그럼에도 이 금액이 나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된 이후에도 본인이 내야 하는 돈이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비쌀까요? 무릎 인공관절 수술은 닳아버린 연골 대신 금속과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인공관절을 집어넣는 수술입니다. 수술 자체도 크고 들어가는 재료값도 상당합니다. 수술 후 회복을 위한 입원 기간도 길어서 그게 다 비용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이 수술을 꼭 해야 할까요? 퇴행성 관절염이 초기일 때는 주사를 맞거나 약을 먹으면서 버티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런데 연골이 거의 다 닳아 없어진 상태가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뼈와 뼈가 직접 맞닿으면서 걸을 때마다 통증이 옵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에서 소리가 나고 힘이 풀립니다. 밤에 누워 있어도 다리가 쑤십니다. 이 상태가 되면 의사는 수술을 권합니다. 선택이 아니라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 됩니다. 그런데도 실제로는 수술을 미루는 어르신이 많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돈 때문입니다. 평생 자식 뒷바라지하고 이제 와서 수술비 때문에 짐이 되기 싫다는 그 마음 때문에 아파도 그냥 참으면 되겠지 하십니다. 그런데 수술을 미룰수록 상태는 더 나빠집니다. 통증이 심해지면 걷는 것 자체를 피하게 됩니다. 움직임이 줄어들면 근육이 빠집니다. 근육이 빠지면 낙상 위험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낙상으로 골절이 생기면 그때는 훨씬 더 큰 수술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수술비 지원 제도가 중요합니다. 이 사업의 이름은 노인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와 노인의료나눔재단이 함께 만든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우리가 잘 아는 정부 부처입니다. 건강보험, 노인복지, 기초생활수급자 제도 같은 것들을 총괄하는 곳입니다. 노인의료나눔재단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분들이 의료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진 공익재단입니다. 이 두 곳이 손을 잡고 운영하는 사업이라 공신력이 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돈이 없어서 수술을 못 받는 어르신들에게 수술비를 일부 지원해주자. 그것입니다. 지원 금액은 어떻게 되냐면 한쪽 무릎을 기준으로 최대 약 1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양쪽 무릎이라면 최대 약 240만 원입니다. 그것밖에 안 줘? 수술비가 1000만 원 가까이 드는데 120만 원이 뭐가 도움이 되냐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수술비 전체를 다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지원금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700만 원이 드는 수술이 지원을 받으면 580만 원이 됩니다. 그 차이가 어르신 한 분에게는 수술을 결심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이것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역마다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고 건강보험 산정특례제도, 의료급여제도 등 다른 혜택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합치면 실제 본인 부담금이 예상보다 훨씬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정확한 본인 부담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사람마다 소득 수준도 다르고 사는 지역도 다르고 적용받는 제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신청 방법을 말씀드릴 때 상담을 어디서 받아야 하는지도 꼭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이겁니다. 그럼 나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을 드리려면
조건을 하나씩 확인해 드려야 합니다. 먼저 나이입니다.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 60세라고 하면 생일이 지난 기준으로 60세가 넘으신 분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해당 안 되는 분이 거의 없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건강 상태입니다.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나 그에 준하는 질환으로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병원에서 의사가 수술이 필요합니다 라고 했다면 이 조건에 해당합니다. 아직 병원을 안 가보셨다면 먼저 정형외과나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무릎 상태를 확인받으시는 게 순서입니다. 마지막이 소득 기준입니다. 이 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우선적으로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이신 분, 차상위 계층이신 분, 그리고 그 외에도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저소득 어르신들이 대상이 됩니다. 나는 기초수급자도 아니고 차상위 계층도 아닌데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생각보다 넓을 수 있습니다. 또 매년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범위가 조금씩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안 되겠지 라고 혼자 단정 짓지 마시고 보건소에 전화 한 통 먼저 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상담받는데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전화 한 통으로 내가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 사업은 나라 예산으로 운영됩니다. 예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마감이 됩니다. 올해 예산이 소진되면 더 이상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내가 조건이 되는데도 너무 늦게 움직이다가 그해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될 것 같다 싶으면 빠르게 확인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이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 하나만 잘 기억하셔도 이 영상을 본 보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수술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많은 분들이 이 순서를 거꾸로 하기 때문입니다. 수술 먼저 받고 나서 지원받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수술 후에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수술 전에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야 지원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업은 수술비를 돕기 위한 사업이지 이미 쓴 돈을 돌려주는 사업이 아닙니다. 먼저 자격을 확인하고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고 그 다음에 수술이 이루어져야 지원금이 나옵니다. 순서를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을 합니다. 상담을 통해 내가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통해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선정이 된 이후에 수술 일정을 잡습니다. 수술이 끝나면 지원금이 처리됩니다. 이 흐름 중에 어느 하나라도 순서가 바뀌면 지원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안타까운 사례가 있습니다. 무릎이 너무 아파서 급하게 수술을 받으셨는데 나중에 이 제도를 알고 신청하러 갔더니 이미 수술을 하셨으면 지원이 안 됩니다. 라는 말을 들으신 어르신이 있습니다. 수술 전에만 알았어도 받을 수 있었던 지원금을 놓친 겁니다. 이런 일이 없으려면 무릎이 아파서 수술을 고민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보건소에 먼저 전화해 보셔야 합니다. 수술은 그 다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입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수술을 받는 병원도 일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정 병원이 있거나 협력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야 지원이 되는 경우입니다. 이 부분도 보건소 상담할 때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병원이 해당되는지 아니면 지정된 병원에서 받아야 하는지를 미리 알고 진행해야 나중에 낭패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어떻게 신청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시작이 됩니다. 가장 먼저 하셔야 할 것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전화하는 겁니다. 사는 동네마다 보건소가 있습니다. 모르시면 인터넷에서 우리 동네 보건소 전화번호를 검색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인터넷이 어려우시면 114에 전화하셔서 우리 동네 보건소 번호 알려주세요 라고 하셔도 됩니다. 행정복지센터, 그러니까 예전에 동사무소라고 부르던 곳에 직접 가셔서 물어보셔도 됩니다. 거기서도 이 제도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신분증은 기본입니다. 주민등록증이나 건강보험증이면 됩니다.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서류입니다. 아직 병원을 안 가보셨다면 먼저 가까운 정형외과에 가서 무릎 상태를 확인하고 진단서를 받아오셔야 합니다.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확인서, 차상위 계층 확인서 같은 것들인데 없으시면
보건소에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안내해 줍니다. 모든 서류가 딱 한 번에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선 보건소에 전화해서 내가 대상이 되는지부터 확인하고 그 다음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안내를 받으면 됩니다. 한 번에 다 해결하려고 머리 싸매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씩 하면 됩니다. 노인의료 나눔재단을 통해서 직접 연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재단 홈페이지나 재단과 연계된 기관을 통해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소 상담이 어렵다면 이쪽도 방법이 됩니다. 한 가지 당부드릴 게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악용한 사기 사례가 드물게 있습니다. 전화로 먼저 연락이 와서 지원금을 받으려면 먼저 얼마를 내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경우는 무조건 사기입니다. 이 제도를 신청하는데 돈이 먼저 들어가는 일은 없습니다. 이상한 전화가 오면 바로 끊으시고 직접 보건소나 동사무소에 가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는데 왜 많은 어르신들이 모르고 지나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이 제도를 먼저 안내해 주지 않습니다. 병원은 수술을 하는 곳이지 복지 지원을 찾아드리는 곳이 아닙니다. 의사 선생님이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면 비용 상담을 해줄 뿐 정부 지원 제도까지 함께 안내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건 병원이 나쁜 게 아닙니다. 원래 그 역할이 아닌 겁니다. 주민센터에서도 먼저 찾아오지 않습니다.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도 챙겨주지 않습니다. 예산이 정해져 있어서 조기 마감이 되기도 합니다. 연초에 예산이 배정되고 그 예산이 다 소진되면 그 애는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늦게 알면 그만큼 불리합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이 제도에 대해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정부 사이트는 글씨가 작고 용어가 어렵고 어느 게 최신 정보인지도 헷갈립니다. 어르신들이 직접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는 아는 사람이 알려줘야 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주변에 알려주시면 됩니다. 무릎 아픈 부모님, 이웃 어르신, 지인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됩니다. 영상 링크 하나 보내드리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그 한 번의 공유가 어느 어르신 한 분의 수술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사업은 만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들이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한쪽 무릎 기준으로 최대 120만 원, 양쪽이면 최대 2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노인의료나눔재단이 함께 운영하는 공식 사업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술 전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수술을 먼저 받고 나면 지원이 안 됩니다. 보건소 상담이 먼저이고 대상자 선정이 그 다음이고 수술은 그 이후입니다. 신청은 가까운 보건소나 행정복지센터에서 하시면 됩니다. 전화 한 통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무릎이 아프다는 건 당연한 게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아픈 거라고 참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고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단 한 뼘이라도 더 건강하게 걸을 수 있게 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 무릎 아픈 어르신들께 보내주세요.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사이에 수백만 원의 차이가 생깁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리치마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